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맞벌이 부부 왜 늘어나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기혼 여성 고용률인데요. 2020년에 기혼 여성 고용률이 60.1%인데 2024년에 66%로 무려 6%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게다가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 고용률도 55.5%에서 62.4%로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 비중 추이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끊기는 경력 단절 여성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25.8%에서 현재 22.7%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매년 나오는 기사가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이 사상 최고치다. 지금 2023년도 그렇고 아마 2024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할까요? 수도권에서 외벌이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교육비 부담,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학생 줄었지만 사교육비 역대 최대 27조 원, 과연 여기서 다 할까? 비공식적으로 잡히는 것까지 합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건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죠. 이것을 외벌이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별 대기업 분포가 있어요. 자, 전 국토에 고루고루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본도 살펴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국토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독일의 지역별 대기업 분포도 봤더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많이 있네요. 하지만 전 국토에 고루고루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별 대기업 분포를 봤더니 완전히 수도권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서울 안에 몰려 있습니다. 아니,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잖아. 지금 이들 지역도요, 서울에 이제 분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본사를 옮긴다든가 연구센터를 옮기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복정역에 포스코 연구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HD 현대의 분당 사업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대한민국 주택 가격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극히 높은 아파트 선호도,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빌라나 단독주택은요, 집으로 취급도 안 하고요, 자산으로서 인정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곳은 임대 수요만 맞지 매매 수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바로 수도권 중심의 기업 일자리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온다? 대한민국 주택 가격은요,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유의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리를 해서라도 교육 좋은 곳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많은 곳에 수요가 몰리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좋고 교육 좋은 곳이 흔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곳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 서울만 볼게요. 서울 강북 쪽은요, 이 두 가지 요건 다 갖춘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자, 경기도 인천, 이 지역은 이제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학원가가 잘 형성된 곳이 있는데,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고 교육까지 좋은 곳은 진짜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일주일 상담할 때 두세 명이 같은 아파트 노린 경우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도 자기 물건이 잘난 줄 알아서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솔직히 지금은 외벌이로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지간한 고소득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맞벌이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실패한 대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오늘 좀 왜 말씀을 드리냐,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시장 판단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당시 엄청난 조회수의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용 84 타입이 12억에서 13억 분양이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국토부는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 이 조합에서 거의 13억까지 때려버리니까, 야, 이 안 좋은 시기에 중도금 대출 안 되는 거 분양 잘 될까?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걸 분석했던 영상인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근로소득자 상위 6%가 연봉 1억이에요. 엄청난 소득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더라. 자, 이 사람이 본인 실수령액의 절반을 소비를 하고 절반을 저축한다고 할 때 한 325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13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린다? 33년이나 걸린 겁니다. 근데 33년에 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분양가라고 판단했던 영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타입 경쟁률은 9.5대 1로 나름 좀 높게 나타났고요. 실제 예비 당첨자에서 다 당첨자가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59 타입이나 84 타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연봉 1억도 못 접근하는 아파트인데. 그 전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둔촌주공 84 타입 노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갖고 있고요, 가구 소득이 1억 4천에서 1억 8천 사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 맞벌이가 한 7천씩만 벌어도 1억 4천이 되는데, 그런 가구가 많이 있었고, 그 수천 세대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다 충족이 됐더라. 결론은 무엇이다? 맞벌이 위력이 굉장히 강하더라. 연봉 1억 가진 사람보다도 맞벌이 부부 7천씩 부부가 벌면요, 훨씬 많은 저축액을 보유해 있어서 자본금도 많아지고 더 많은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같은 지표로 부동산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서울 신축 아파트 PIR 너무 높다, 버블 조짐 경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관련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는 세 가지를 반영하지 못해요. 첫 번째, 고소득 맞벌이 부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벌어들이는 자본금과 소득. 두 번째, 부모님의 도움. 자, 유주택 가구, 다주택 가구 분들이 본인만 아파트 수 눌리고 자녀들을 집 살 때 아무 신경 안 쓸까요? 열심히 도와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 3억씩 도와주는데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갈아타기, 무주택자만 고가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주택자, 다주택자도 주택 처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똑같은 수요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는요, 아파트 팔아서 아파트 사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막 평균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니 많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도권 아파트 집중 특정 지역의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했을 때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혼 여성 고용률이 66%로 발표됐습니다. 4년 만에 6%포인트 올라갔어요. 사교육비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에 교육, 교통 좋은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실패한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평균 가구 소득으로 적정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면 항상 맞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현재 시장을 인정하고 향후 거래량이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나타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